안녕하세요. 공당의 생생활을 강의하는 김규대입니다. 자, 오늘 제가 키워드로 정리할 내용은요. 이제 정책 결정이죠. 결정의 파트, 즉 2단원에서 챕터 4 정책 결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정책 결정할 때 어떤 거를 결정할 때는 일단은 우리 만약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아니면 뭐가 바람직한가를 먼저 봐야 되겠죠.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편한 옷을 살 때는 기본적으로 뭐 가성비 이런 거 따지는 거고요. 정장 같은 거 살 때는 디자인을 따지는 거고요. 이게 이제 제 기준인 거죠. 그래서 나카무라와 스모루드는 일본부터 가보면 정책 대안의 뭐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노력, 능률성, 효과성, 형평성, 대응성을 제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효능 대응도라고 하죠. 효능 대응도 이거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거 소망성입니다. 소망성. 정책 대안의 소망스러움, 소망성, 바람직함은 이제 효능 대응도 노력은 투입되는 정도고요. 능률은 투입 대비 산출, 효과성은 목표 달성도, 형평성은 실제로 형평 정도, 대응은 목소리 듣는 거 정도에 제시했다. 효능 대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책 결정인데 공식적 결정자와 비공식 결정자가 있잖아요. 정당, 이집단, 언론기관 등은 정책 결정의 공식이에요, 비공식이에요? 비공식적 결정자다. 요번에도 한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요번에도 2024년 우리 국가직에서도 요 정당이 한번 나왔죠. 정당이 공식이다, 비공식이다? 비공식이다 라고 한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이런 내용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정책 결정을 한번 해볼 건데요. 일단 내용부터 한번 봐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결정의 이런 모형에 이제 개인 차원과 집단 차원이 있는데, 개인 차원의 합리 모형은 뭐냐면, 여러분 사과 사는 걸 봐요. 엄마가 사과를 제일 큰 걸 하나 사오래요. 이마트 갑니다. 10박스가 쫙 깔려 있어요. 그러면 합리 모형을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냐면 10박스를 바닥에 다 까요. 쫙 깔아놓고 제일 큰 걸 탁 고르는 게 합리 모형이에요. 그래 현실 적합성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거는. 반면에 만족 모형은 뭐 뒤적뒤적 몇 박스 하다가 어느 정도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사이몬에 대한 견해입니다. 사이몬의 만족 모형. 인간은 제한된 합리성을 가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나중에 집단 차원의 회사 모형으로 가는 겁니다. 회사 모형 가서 회사에서도 갈등의 준해결 완전 해결하면 여러분 누가 다 나가야 돼요. 그래서 준해결 SOP를 활용한다. 이 만족 모형이 회사 모형으로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점증 모형은 정치적 접근입니다. 이건 목표와 수단이 현장에서 바로바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뭐 사과 사러 가서 딸기 살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우리 가장 큰 거 사러 가서 가장 싼 거 살 수 있는 거고요. 이게 바로 점증 모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보수적이죠. 기존 플러스 알파니까. 그 다음에 이제 혼합 모형은 1번과 3번을 섞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엣지온인데 일단은 10박스를 다 봐요. 다 봅니다. 대충. 그래서 합리 모형인 거고요. 3번 박스가 정해지면 굉장히 세밀해 봐요. 점증 모형으로 가는 겁니다. 그걸 반복을 해서 하나 고른다? 이게 바로 혼합 모형 되겠습니다. 최적 모형은 직관을 활용해요. 드로우. 그러니까 한번 봐봐요. 이 점증 모형은 너무 보수적이잖아요. 우리 합리 모형은 이거 같은 경우는 너무 현실성이 좀 없죠. 그래서 두 개를 이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직관을 활용해서 크게 한번 탁 바꿔요. 메타 정책 결정에서. 그 다음에 정책 결정은 합리 모형을 하고 후정책 결정에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최적 모형입니다. 자, 쓰레기통 모형은 앞에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우리 문해 참선하죠. 문해 참선. 이제 우리 수평적인 관계를 연구했거든요. 이게 우리 뭐냐면 카네기 학파 쪽에 있는 우리 코헨, 마치오, 올슨 이런 학자들이 우리 만들었는데 쓰레기통에서 막 섞여 있잖아요. 여기서 하나가 결정되는 것처럼 우연히 결정되는 걸 설명했는데요. 현실 적합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문해 참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앨리스 모형 같으면 쿠바 미사일 사태를 분석했는데 그걸 이제 일반화한 거예요. 그래서 모델 1은 우리 합리적 행위자 모형, 합리 모형과 유사해요. 모델 2는 조직 가정 모형, 회사 모형과 유사합니다. 모델 3은 관료들이 정치한다. 관료 정치 모형.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우연히 결정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세이터 모형하고 유사하게 설명합니다. 그다음에 사이버네틱스는 여러분 모든 변수를 고려하면 결정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걸 굉장히 단순화했는 게 사이버네틱스 모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온도 조절 장치 같은 경우 27도 맞추면 27보다 떨어지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히터가 훅 나오죠. 높아지면 안 나오고 이런 식으로 결정하는 게 사이버네틱스다. 정책 딜레마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여러분 분석은 다 됐는데 똑같이 좋은 거예요. 그걸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딜레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내용들을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자, 이제 사이먼은 만족 모형의 사이먼이네요. 현실적 제약 조건을 고려해요. 무슨 합리성을 추구하는 정책 결정 모형을 제시했다. 여러분 다 보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한된 합리성을 가정한 게 사이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뭇은 정책 담당자들이 최선의 합리성을 추구하기보다는 시공간, 재정적 측면에서 여러 요인들을 고려하면서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 결정을 하네요. 여러분 이거는 무슨 모형이에요? 여러분 만족하면 되니까 만족 모형 되겠습니다. 사이먼의 만족 모형. 3번, 4번 선지 같이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겠고요. 에치온입니다. 뭐에 의하면 결정은 근본적 결정과 세부적 결정으로 나뉘어요. 그래서 근본적 결정은 어떻게 하냐면 합리적 의사결정 모형과 세부적 모형은 점진적 의사결정 모형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이게 뭐요? 혼합 탐사, 믹스드 스캐닝, 혼합 주사, 혼합 탐사 모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결정 모형 중에서 합리적 요소와 무슨 요소의 조화를 강조하는 모형은 최종 모형이다. 딱 직관이죠. 그래서 뭐 초합리적 요소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직관, 초합리적 요소. 드로의 무슨 정책 결정은 정책을 어떻게 결정한 것인가를 결정하는 정책 결정을 위한 정책 결정. 이걸 메타 정책 결정이라고 합니다. 그런 거죠. 이제 나는 공격적으로 접근할 것인가 아니면 방어적으로 접근할 것인가 먼저 정한 다음에 여러 가지 대안들 중에 하나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정책 결정을 위한 정책 결정을 메타, 상위라는 개념이거든요. 얘의 정책 결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갈등의 모와 SOP의 활용은 회사 모형의 특징이다. 만족 모형을 집단 차원에 확장한 게 회사 모형이죠. 갈등의 준해결이요. 완전한 해결할 필요 없습니다. 어느 정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 준해결하면 되고 SOP를 강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는 대학 조직과 같은 조직 구성원사의 응징이 아주 약한 상태. 즉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설명하려고 시도한다. 쓰레기통 모형이죠. 현실적 합성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대학 조직 같은 수평적 관계, 응집력이 아주 약한 상태입니다.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 이런 키워드들을 탁탁탁 머릿속에 넣어 두셔야 됩니다. 자, 10번 갑니다. 뭐는 집단적 의사결정을 국가의 정책 결정에 적용하기 위한 합리적 행위자 모형, 조직과정 모형, 관료 정치 모형을 분류했다. 뭐예요? 앨리슨 모형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앨리슨 모형 한번 봐요. 앨리슨 모형은 단독으로도 굉장히 잘 나오는 겁니다. 이게 왜냐면 여러분 이론을 왜 공부해요? 현실에 대응하려고 공부했는데 이거는 현실의 실제 쿠바 미사일 상태를 보고 일반했기 때문에 여러분 딱 매칭이 된다고요. 그래서 합리적 행위자 모형은 이런 쿠바 미사일 사태가 터졌을 때 케네디는 어떤 결정을 하는지 보는 거예요. 최고 지도자가 완전 합리성 가지고 조직 전체의 목표를 위해서 모든 정보를 보여주고 딱 결정합니다. 그리고 지시 내리는 거죠. 이렇게 보는 거고, 모델이는 느슨하게 연결된 하부 조직, 연합체를 말한다. 제한된 합리성, 회사 모형과 유사해요. 그래서 밑에 실제로 해군 부대들이 어떤 결정을 하는지를 본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 전체의 목표와 자신들의 하부적인 목표를 다 고려하죠. 중간 정도의 응집성, 표준 운영 절차대로 하는 겁니다. 하위 계층인 거고요. 모델 3이 관료 정치 모형이에요. 여기 있는 관료들, 얘들은 상위 계층을 말하죠. 얘들은 자기들도 생각한다는 거예요. 정치적 합리성을 가진다, 응집성이 매우 약하다, 타협 흥정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우연히 결정된 건 굉장히 많다 까지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모델 3, 1, 2, 3 했습니다.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부터 가볼게요. 앨리슨의 뭐뭇은 구성원의 응집성이 높고 정부의 전략적 목표가 주시된다. 구성원의 응집성이 높다라는 거, 딱 합리적 행위자 모형 되겠습니다. 앨리스는 뭐뭐 모형에서 정책의 산출물 주로 관행과 표준적 절차 SOP를 움직이네요. 아하, 회사 모형과 유사한 것 모델 2, 조직 과정 모형 되겠습니다. 자, 13번입니다. 무슨 모형은 정책 결정을 이미 프로그램화되어 있는 키워드 프로그램화입니다. 특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적응적인 거네요. 빙빙빙빙빙빙. 여러분, 사이버네틱스 모형 되겠습니다. 자, 14번 되겠습니다. 뭐뭐 이론은 분절성, 상충성, 균등성, 선택 불가피성 등을 논리적 구성 요건을 한다. 이건 정책 딜레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딜레마 모형, 정책 딜레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고대 쪽에서 나온 이론인데 여러분 이겁니다. 양다리 생각하면 돼요. 이제 두 여자가 있어요. 분절성이죠. 서로는 안 돼. 상충성이죠. 똑같이 100만큼 좋아요. 한 명을 선택하래요. 그래서 선택하지 못하는 게 정책 딜레마 상황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균등성을 잘 하셔야 돼요. 똑같기 때문에 하나가 100 좋고 하나 80, 50 주면 50을 안 만나면 되잖아. 근데 똑같이 좋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정책 딜레마 이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정책 결정 파트 이거 말고 수없이 많은 내용이 있지만 꼭 모든 시험에서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은 싹 다
싹 다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혹시 해서 좀 내가 기억이 안 나거나 부족한 분 있으면 반드시 저희들 교재로 행복 노트나 아니면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교과서를 통해서 꼭 다시 복습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결정을 했으면 집행되겠죠? 다음 시간에는 집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고생하셨고요. 여러분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